모르는 사람이 당신에게 호감을 느꼈을 때 그 순간에 그걸 알아차리나요? 3시간 후에 그 장면을 되짚어보며 잠깐 저 사람이 나를 쳐다봤나?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가게에서, 길거리에서, 헬스장에서 줄을 서 있을 때처럼요. 누군가가 당신을 쳐다보는 그 아주 작은 순간, 그 시선을 믿고보다는 바로 스스로를 설득하죠. 아니야, 그냥 주변을 둘러보던 거겠지. 또는 별 의미 없어. 아니면 진짜 나에게 호감이 있었다면 티를 냈을 거야. 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특히 아직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그냥 흘끗 본 사람, 당신을 보고 긴장한 사람, 그리고 조용히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를 알게 되면 공개적인 호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호감이 항상 사람을 대담하게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순간적으로 어색해집니다. 걸음걸이가 바뀌고 얼굴 표정이 변하고 눈이 돌아왔다가 다시 사라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소매를 고쳐매거나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간판을 보거나 낯선 사람의 시선에 반응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사람들이 놓치는 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면서도 너무 빨리 시선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싶어 하면서도 당신 뒤에 있는 무언가를 확인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끌리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완전히 평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원하는 모습을 들키는 건 불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놓고 호감을 표현하는 것만 찾으려 한다면 미묘한 신호들을 놓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마지막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마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차갑게 보일 수도 있고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거절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절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면 모든 곳에서 그 신호를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요점은 얼굴 표정보다 걸음걸이의 리듬이 먼저 바뀐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스쳐 지나가는데 이유도 모른 채 그 사람의 시선이 갑자기 나에게 쏠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감이 눈맞춤, 미소 또는 상대방이 나를 훑어보는 듯한 시선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얼굴 표정이 예의를 갖추기도 전에 몸짓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걸음걸이입니다. 자연스럽게 걷던 사람이 갑자기 걸음을 늦추거나 허리를 펴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다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뇌가 매력적인 사람을 인지하면 이미 진행 중이던 운동 패턴이 갑자기 중단됩니다. 행동과학에서는 이를 주의 포착이라고 부르는데 의식적인 선택이 이루어지기 전에 움직임에 영향을 미칩니다. 걸음걸이가 짧아지거나 어깨가 들썩이거나 시선이 길에서 당신에게로 향하면서 평소보다 고개를 조금 늦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걸음을 늦춘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변하는 순간 당신을 알아차리고 나서야 얼굴 표정을 바꾸려 한다면 그 행동은 무언가를 시사합니다. 그들의 몸짓이 먼저 당신을 알아차렸고 그 후에야 사회적 가면이 작동한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의 멈춤은 미소보다 더 진솔할 때가 많습니다. 미소는 연기할 수 있지만 리듬이 깨진 시선은 대개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시선은 다시 볼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누군가 당신을 힐끗 보고는 시선을 돌렸다가 어떻게든 다시 당신을 쳐다보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창문에 비친 모습을 확인하거나 당신 뒤에 있는 간판을 보거나 무언가 소리를 들은 듯 고개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놓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신호는 바로 그 두 번째 시선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시선은 무작위적일 수 있지만 두 번째 시선은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 반복적인 시각적 확인은 주의 집중 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는 흥미롭다고 표시한 대상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은 당신을 대놓고 관찰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선은 위장됩니다. 그들은 핑계를 대고 시선을 실용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타이밍을 잘 살펴보세요. 시선이 당신에게 닿았다가 재빨리 다른 곳으로 향했다가 어떤 편리한 핑계를 대며 다시 돌아온다면 그것은 단순히 주변을 훑어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특히 두 번째 시선이 첫 번째보다 짧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 짧은 시선은 그들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시선을 주고 싶어하는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흥미로운 점입니다.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는 낯선 사람은 보통 더 오래 응시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쳐다보긴 하겠지만 그 욕망을 평범한 행동 속에 숨깁니다. 호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당황스러움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시선을 읽는 것이 당신의 존재감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글은 관심을 쫓거나 강요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매력을 낯선 사람에게 확인받고 싶어 하지 않고도 관심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요점. 상대방의 손이 갑자기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소매를 정리하거나 머리를 만지거나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당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을 고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요? 이는 몬단장, 조급함 혹은 습관처럼 보이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신호 중 하나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을 알아차린 직후에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들의 몸이 스스로를 인지하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매력은 자기 감시를 증가시킵니다. 낯선 사람이 호감을 느끼는 사람을 알아차리는 순간 주의력은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일부는 당신에게 향하고 다른 일부는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뇌는 지금 내 모습은 어떨까? 하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주의력의 변화는 작은 전치 행동을 유발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낄 때 사용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옷깃을 만지거나 셔츠를 매만지거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 화면을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르거나 가방을 다시 들거나 당신이 지나간 직후 어두운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항상 허영심도문만은 아닙니다. 종종 자기 조절의 일환입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당신을 인지했고 이제 몸은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이는 낯선 사람과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다가가 말을 걸거나 미소를 짓거나 눈을 마주쳐도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매력은 가장 가까운 안전한 움직임으로 전환됩니다. 그들의 손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곳으로 그 느낌을 옮기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속마음은 고쳐주고 만져주고 다듬어주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고 싶은 욕구에서 새어나옵니다. 만약 이런 점 때문에 낯선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된다면 신호라고 댓글을 달아보세요. 누가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네 번째, 너무 빨리, 너무 평범해집니다. 누군가 당신을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그 순간 갑자기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냥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애써 시선을 돌립니다. 하늘을 쳐다보거나 음료를 들여다보거나 버스 시간표, 메뉴판, 벽, 보도블록에 갈라진 틈에 매료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을 알아차리면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목록에서 가장 인간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관심이 없을 때는 당신을 쳐다보는 것을 들켜도 별다른 긴장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죠. 하지만 호감이 있을 때는 들키는 순간 작은 사회적 위협을 느낍니다. 편도체는 그 순간을 노출로 인식합니다. 상대방이 호감을 보이는지 알기도 전에 관심을 드러냈고 이제 신경계는 그 증거를 감추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연기가 과장되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얼굴 표정이 너무 빨리 굳어지고 자세는 뻣뻣해지며 그다지 집중할 필요도 없는 곳에 시선이 쏠립니다. 중요한 건 그 대상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는 거죠. 과장된 반응이 바로 그 의도를 드러냅니다. 자연스러운 무관심은 편안해 보이지만 억지로 끌리는 마음은 약간 연극적으로 느껴집니다. 누군가 당신을 쳐다보고 들킨 후 못 본 척 연기하려 애쓰는 모습은 그 시선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당신을 쳐다본 것뿐 아니라 당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끌린 겁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낯선 사람의 시선이 당신에게 닿았을 때 느껴지는 묘한 감정의 변화를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냥 설렘이라고 댓글을 달아보세요. 다섯 번째 요점. 그들은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가게, 카페, 역, 줄 서 있는 곳 등에서 같은 낯선 사람이 어쩌다 보니 다시 당신 근처에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위협적인 태도도 아니고 따라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냥 근처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 옆 선반에 있는 물건들을 고르는 것처럼요. 그들은 비슷한 장소에 서 있다.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늦춘다. 당신이 시야에 들어오는 자리에 앉는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행동이 직접적인 호감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무시한다. 하지만 낯선 사람들은 말로 호감을 표현하기 전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기회를 포착하려는 의도다. 개인 공간을 연구하는 근접학은 거리에 사회적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보여준다. 누군가 당신을 모를 때 너무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것은 부적절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기회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가깝지만 거절할 여지를 남겨둘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 행동의 형태를 잘 살펴보라. 만약 그들이 당신을 응시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을 볼 수 있는 각도로 반복적으로 움직인다면 그들은 위험 부담이 적은 기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지만 몸을 살짝 돌린 채 있다면 그들은 물러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출구, 계산대, 거울 또는 당신과 그들이 공유하는 물건 근처에 머무른다면 그들은 주변 환경을 다리 삼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더욱 중요하다. 그들은 당신에게 문자를 보낼 수 없습니다. 공통 친구에게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공간, 타이밍, 그리고 우연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당신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곳에 계속해서 자리를 잡는다면 그것은 종종 호감이 단순히 당신을 알아차리는 단계를 넘어 당신을 원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아직 다가가려는 것은 아니지만 다가가기 쉽도록 조용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 요점은 당신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표정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잠시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다가 당신이 시선을 마주치지 않거나 미소를 짓지 않거나 그들을 알아채지 못했을 때 이상하게 기운이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어떨까요? 이는 미묘한 신호이며 당신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안전, 편안함, 그리고 무관심은 낯선 사람의 감정보다 항상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호감을 정확하게 읽어내려면 그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려던 첫 시도가 실패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하지만 더 심오한 신호는 바로 이것입니다. 호감은 기대감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이 당신을 바라봐 주기를 바랄 때 그들의 얼굴에는 종종 미묘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눈이 더 밝아지고 입이 더 벌어지고 눈썹이 올라가고 이마의 주름이 부드러워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호감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빠르게 변합니다. 그 변화가 너무 빨라서 기분 나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실망감입니다. 이는 특권의식과는 다릅니다. 특권의식은 상대를 밀어붙이고 노려보고 벌을 주거나 당신의 관심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특권의식이 얻는 매력은 보통 물러납니다. 상대방은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에너지가 떨어지며 행동을 멈춥니다. 마치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자신이 부끄러운 듯 작게 미소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는 예의 바른 낯선 사람은 당신에게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응을 보이고 그 반응을 잘 추스릅니다. 그들이 극적으로 상처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얼굴에 잠시나마 연결, 비록 아주 작은 연결이라도 기대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런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매력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상대방이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니라 관심을 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조용히 받아들이는가에 있습니다. 7번째 요점. 그들의 친구들은 그들이 말을 하기 전에 당신을 알아챕니다. 혹시 작은 무리를 지나갈 때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을 걸지 않았는데도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힐끗 쳐다보고 다른 누군가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누군가는 씩 웃고 대화가 잠시 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모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쓰죠. 이런 상황은 불편할 수 있고 항상 기분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히 호감의 경우 무리의 분위기가 상대방이 숨기려는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사회적 신호 때문이죠. 집단 안에서는 서로의 행동을 조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면 그 친구들도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사회적 참조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이용합니다. 친구는 자신의 시선이 당신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당신을 본 후에 두 번째나 세 번째 사람이 당신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신호는 큰 소리로 놀리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놀리는 것은 유치하고 무례할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신호는 미묘한 분위기 변화입니다. 말을 멈추거나 억지로 미소를 참는 것이죠. 누군가 손을 완전히 뻗지 않고 다른 사람을 툭 칩니다. 친구는 그 사람을 쳐다보다가 당신을 보고는 재빨리 시선을 돌립니다. 그룹은 개인이 인정하지 않은 호감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이 됩니다. 특히 낯선 사람에게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당신을 알아챈 사람은 애써 태연한 척하지만 친구들은 감정적인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므로 감정을 쉽게 숨기고 비밀을 더 빨리 드러냅니다. 그룹이 반응하는 대상에 반응할 때 당신은 단순히 관심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드러난 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8번째 요점. 그들은 당신의 걸음걸이를 따라 하다가도 모르는 척합니다. 옆에서 걷는 사람이 몇 초 동안은 당신과 걸음걸이가 비슷하다가 눈에 띄자마자 갑자기 속도를 바꾸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도시, 상점, 혼잡한 공간에서는 자연스럽게 공통된 리듬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쉽게 간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을 알아차렸을 때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직전에 아주 짧은 순간 걸음걸이를 따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동기화입니다. 대인 관계에서의 매력과 친밀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몰입할 때 자세, 걸음걸이, 타이밍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는 걷는 속도를 맞추거나 내가 멈출 때 함께 멈추거나 스스로 자세를 고치기 전에 옆에서 같은 리듬으로 걷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교정입니다. 단순히 주변 환경 때문에 같은 속도로 걷는다면 신호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 걸음걸이를 맞추고 가까움을 인지한 후 갑자기 속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휴대폰을 확인하며 리듬을 깬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연결을 인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판단이 인정하기 전에 몸짓으로 먼저 리듬을 맞춘 것입니다. 매력은 자신감이 생기기 전에 친밀감을 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는 저 사람의 걸음걸이에 맞춰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의 주의가 그렇게 됩니다. 그 후에 예의, 두려움, 수줍음 등이 개입하여 리듬을 깨뜨립니다. 바로 이 개입이 신호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한 후에 당황해서 재빨리 자리를 뜨는 행동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9번째 요점. 가장 작은 신호는 뒤돌아보는 행동이 늦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지나쳐 계속 걸어가다가 이미 거리가 벌어진 후에야 뒤돌아본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신호이며 뒤돌아보는 행동이 늦기 때문에 더욱 강력합니다. 그들은 그 순간 당신을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 있는 척 연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면서 본 것을 처리하고 사회적 위험이 줄어든 후에야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는 행동은 보통 주의, 호기심, 그리고 안전감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즉각적인 거절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호감을 인정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전두엽 피질은 첫인상을 따라잡을 시간을 벌고 몸은 재빨리 뒤를 확인합니다. 단 0.5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을 지나친 후에, 특히 자세가 이미 바뀐 후에 뒤돌아본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기억 속에 낯선 사람보다 더 오래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더 많은 조언을 원하시면 구독해주세요.